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프롤로지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콩팥 질환의 접근, 나머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이루리아, 헤마추리아, 그리고 번외편으로 시스토스코피의 인디케이션과 그리고 유리너리 캐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농뇨, 파이루리아입니다. 그 농뇨라 하면 소변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WBC가 많이 나오는 걸 얘기해요. 하이파워 필드에서 하이파워 필드라 하면 이제 400배만큼 확대를 한 걸 얘기를 하는데 400배 확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원반처럼 보이는 걸 RBC고요. 그러면 안에 이제 그래놀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 이런 거 누가 봐도 WBC라는 걸 알 수가 있죠. WBC가 5개 이상 나오면은 농뇨, 파유리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장에 뭔가 염증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가장 흔한 농뇨의 원인은요, 역시 UTI, 요로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 그 농뇨가 보인다면은 가장 먼저 이제 같이 해볼 만한 검사는 이제 urinary nitrate를 검사하는 방법이죠. 나이트라이트는 이제 이콜라이를 보는 검사인데 이제 그런 나이트라이트가 있으면 UTI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소변을 배양을 해보는 검사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WBC가 있고 뭐 나이트라이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양에서 균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맞는 균에 맞춰가지고 항생제를 쓰는 게 UTI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근데 사실 파유리아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이트라이트 이제 UTI부터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UTI가 아닌데 파유리아가 나오는 경우 이런 건 잘 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 UTI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배양이 잘 되지 않는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TB 적어놨는데 TB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라미디아 있잖아요. 클라미디아에 의한 urinary tract infection도 당연히 그 배양이 안 됩니다. 배양도 안 되고 나이트라이트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유레아 플라즈마 이런 것도 있는데 유레아 플라즈마는 사실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UTI 균이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괜찮고 기타 균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칸디다는 배양이 돼요. 그래서 여기 배양이 안 됐다 하면 첫 번째 이게 요즘에는 클라미디아가 더 많이 나오고 두 번째 국시에서는 TB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UTI를 최근에 치료로 항생제 치료를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UTI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됐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추적 관찰만 하는 걸로도 충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몸으로 우리 몸에 열이 나고 있을 때도 역시 그냥 파이유리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그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프로틴유리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tubular interstitial nephritis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좀 나중에 다룰 텐데 약에 대한 알러지성 반응이죠. 이때는 특히 에오즈노필이 잘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콕 집어서 줄 수 있으니까 이 tubular institutional nephritis 약제 반응 에오즈노필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장 이식을 한 다음에도 거부 반응에 의해 가지고 농뇨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주로 림포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 외에는 스테로이드 치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치료, 임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는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헤마추리아 혈뇨입니다. 말 그대로 혈액이 소변에 그대로 섞여 있는 건데요. 현미경으로 400배를 확대한 마찬가지 하이파워 필드에서 RBC가 2개에서 5개 이상으로 많이 보이면은 헤마추리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피가 어디에서 나서 소변과 섞였냐에 따라 가지고 헤마추리아를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냐 그다음에 non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름에서 볼 수 있으시다시피 글로메룰러스에서 피가 나오면은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고 거기 말고 딴 데서 피가 나면은 논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두셔야 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뭐냐?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IgA 네프로패스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무증상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의 원인, 그러니까 그냥 검사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헤마추리아가 나왔다. 가장 흔한 원인은 IgA 네프로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FSGS나 MPGN 같은 이런 글로메룰라 디지즈들이 또 원인이 되겠어요. 만약에 애들한테서 그랬다? 그러면 신 멤브레인 디지즈 같은 거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가족성이죠. 그 다음에 또 가족성으로 헤마추리아 있다 그러면 알포트 신드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논 글로메룰라 헤마추리아는 이제 글로메룰 마스 딴 것 말고 딴 것, 예를 들어 이제 튜뷸에서 나오는 것들도 이제 다 논 글로메룰라 헤마추리아로 그냥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종양에 의한 거죠. 그래서 리널 셀 캔서나 아니면은 블래더 캔서가 있을 때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보통 이거는 담배를 핀 기왕력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가족에 전부 다 헤마추리아가 있고 애들한테서 그렇게 헤마추리아가 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 거는 familial 또는 idiopathic hypercalciuria. 별다른 이유 없이 소변에서 칼슘이 많이 나오는 질환인데요. 소변으로 칼슘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장 결석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꼭 결석처럼 막 크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신장을 꽉 틀어 막지는 않더라도 조그마한 알갱이들 같은 것들이 잘 생겨서 그것 때문에 손상이 생기니까 피가 나는 겁니다. 또 시험에 종종 나오는 이제 ADPKD가 있는데, 이 ADPKD에서는 그 힌트를 혈류로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ADPKD 문제가 있는데 그 소변 검사 내용을 줬다, 그리고 헤마추리아를 줬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와 넌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를 대체 어떻게 감별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현미경으로 RBC의 모양을 보고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는 글로메룰러스에서 필트레이션이 되어 나온 거잖아요. 이제 글로메룰러스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필트레이션 되는 그 조그마한 그거를 막 이렇게 거쳐가지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길 지나오면서 모양이 찌그러졌다든지 아니면 깨져가지고 작은 조각조각이 났다든지 그렇겠죠. 그런데 넌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모양이 그냥 지들끼리 별 차이도 없고 동글동글하게 예쁜 원반 모양으로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랑 요 사진은 조금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뭐 멀쩡한 것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검사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보시면은 물론 멀쩡한 것들이 있죠. 멀쩡한 것들이 있는데 깨지고 망가지고 막 조각 같은 것들 돌아다니고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진짜 논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 보면은 그냥 모양 다 똑같고 뭐 깨지고 망가지고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라도 막 망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로 보시고 요거는 논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시험에 한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진들도 좀 보시면은 요 왼쪽에 거는 요 왼쪽 거는 어때요? 이건 보니까 모양이 뭐 거의 정상에 가깝게 막 그렇게 뭐 물론 이제 크기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어디 얇게 펴놓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뭐 그 물바다 같은 데서 그냥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깝게 보이는 거랑 멀게 보이는 거랑 이제 초점이 안 맞는 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고 대체로 어쨌든 모양은 이쁘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논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딱 봐도 이제 모양이 찌글찌글찌글 깨져 있고 쪼개져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러면은 글로메룰러 헤마추리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쪽 사진도 보시면은 요 맨 위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대체로 모양이 동글동글 예쁘게 나와 있고요.
요 가운데 거는 이제 RBC가 잘 안 보이는데 요 밑에 거는 보시면은 정상인 것들도 있지만은 막 쪼개져가지고 깨진 거, 조각들, 찌그러진 거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디스몰픽하다, 글로메룰로 헤마추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마추리하는 진단 순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것도 진단 순서가 중요하죠. 좀 기억해 둡시다. 어쨌든 제일 먼저 하는 검사는 딥스틱 검사겠죠. 소변에 과연 혈액이 섞여 있는가? 이거를 확인부터 하는데 그래서 소변에 RBC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혈뇨가 양성으로 뜹니다. 근데 위양성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랍도마이올라이시스에 의한 마이오글로빈 유리아,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몰리시스가 심해가지고 헤모글로빈 유리아가 있다. 그 다음에 UTI가 있어가지고 농뇨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게 위양성이 뜹니다. 특히 마이오글로빈 유리아나 헤모글로빈 유리아는 혈뇨가 아주 강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그 딥스틱 할 때는 검사가 막 3 플러스 4 플러스 이렇게 헤마추리아가 뜨는데 정작 그 소변으로 RBC를 보면은 전혀 그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헤마추리아가 있다는 거는 뭐 키드니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에 유리너리 트랙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출혈이 있다는 얘기인데, 마이오글로빈 유리아나 헤마추리아는 그 전에 문제잖아요. 우리 몸에서 뭔가 시스테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이오글로빈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RBC가 팡팡팡 터져가지고 헤모글로빈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혈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힌트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뇨가 혹시 지금 동반돼 있잖아요. UTI가 있느냐? 그럴 때는 이게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일단 UTI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도 혈뇨가 지속이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딥스틱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꼭 현미경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헤마추리아가 맞는지 아니면은 위양성이 나왔는지 요거부터 확인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정말 헤마추리아가 맞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추가적인 월급을 할지 아니면은 헤마추리아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팔로우업만 할 거야.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증상에 맞춰서 월급을 하겠지만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월급을 하기 전에 반복 검사를 하는 게 우선이 되겠어요. 특히 최근에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배 쪽을 다쳤다든지 아니면 섹스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감기 같은 게 걸렸다든지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소변에 피가 그냥 이렇게 헤마추리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자들에 대해서 문진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인자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검사를 한 번 더 해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음성이 나온다면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해가지고 요렇게 최과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나이가 많다든지 해가지고 그 요렇게 종양의 리스크가 없는 사람한테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가 없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성이 나온다. 추가 검사를 했는데 아니면 다른 리스크 패스터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헤마추리아 나왔다. 그러면은 그 현미경을 봐가지고 정말 헤마추리아가 있는지 보는 것부터가 우선이에요. 그럼 진짜 헤마추리아 맞아. 그렇다면은 그때는 일단 이 사람 재검부터 해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헤마추리아를 그냥 트랜지언트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일주일 동안 푹 쉬시고 운동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 배에 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도록 조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한 1에서 2주 정도 뒤에 검사를 다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음성이 나왔다. 음성이 나오고 기타 헤마추리아의 리스크 팩터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나이도 젊고 그다음에 블레드 캔서 리스크가 없고 그다음에 증상도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아마 그 전에 있던 거는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걸 겁니다 하고 안심을 시키고 뭐 한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만약에 나이가 많다든지 담배를 피웠다든지 키모테라피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등등 블래더 캔서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월급이 필요하겠고 마찬가지로 재검을 했는데 계속 양성이 나온다. 이런 사람은 역시 그거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월급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추가적인 월급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검사가 사구체성 혈뇨와 비사구체성 혈뇨를 감별하는 겁니다. 보통 사구체성 혈뇨는 RBC 캐스트가 같이 나오고요. 색깔은 콜라색으로 까맣게 나옵니다. 까맣게. 그리고 소변 보는 내내 색깔이 빨갛게 나와요. 그리고 단백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비사구체성 혈뇨는요. 색깔은 선홍색으로 빨갛게 나오고요. 색은 처음에 빨갛게 나오다가 그 다음엔 점점 색깔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안에 피딱지 같은 게 빨간 덩어리처럼 뭉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뇨는 같이 동반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방광암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암 조직은 굉장히 약한 조직이니까 거기서 자꾸 이제 피가 섞여 나오면서 그러면 RBC만 섞여 나오는 게 아니고 플라즈마도 섞여 나오니까 당연히 프로티누리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그렇게 막 시그니피컨트하게 프로티누리아가 섞여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리그넌시에 의한 혈뇨다. 이거는 헤마추리아는 있는데 프로티누리아는 없는 게 맞아요. 그런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잘 해두시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령이라든지 요렇게 감염의 리스크 팩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 요렇게 종양의 리스크 팩터가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꼭 시스토스코피를 해가지고 방광암부터 배제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은 빨갛게 나오는데 혈뇨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오글로비누리아나 아니면 헤모글로비누리아가 있겠죠. 랍도마이올라이시스나 아니면 헤몰리시스가 원인이고 요거는 딥스틱에서는 강량성이 나오지만 정작 유리널리시스를 해보면은 RBC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 중에서 소변이 빨갛게 되는 약이 있어요. 리판핀이 가장 대표적이죠. 페나이토인도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 페나이토인을 소변 빨갛다고 주는 문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빨간색 색소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빨간색 색소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소를 먹는 경우는 이제 식용색소, 최근에 빨간색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보통 인스턴트 음식이겠죠. 거기에 빨간색 색소가 많이 섞여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탕무가 아니고 이게 비트일 건데요. 그 비트 아시죠? 빨간색 수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빨간색 색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먹으면 소변이 막 붓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ute Intermittent Porphyria라고 이게 최근에 국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질환인데 요게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존디스가 굉장히 심할 때 그리고 유레이트가 많이 나올 때 이럴 때도 역시 소변 색깔이 굉장히 이게 빨갛다기보다는 굉장히 짙으면서 약간 갈색이나 아니면 오렌지빛에 가깝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환자는 소변에 피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랍도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리판핀 역시 잘 나오고 USMLE 스텝 1에는 Acute Intermittent Porphyria가 좀 나오고요. 그 외에는 이제 존디스 이건 소변 색깔이 짙어졌다 이렇게 오고 식용색소 사탕무 요거 정도 사실 거의 전부 다인데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룰아웃 해야 되는 걸로 들어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록에 보시면은
제가 그 밑에 그 헤마츄리아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표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달아놨는데 그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요즘 암의 스크리닝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이게 그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그 방광경의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로스 헤마츄리아가 있는데 글로메룰라 디지즈나 인펙션의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방광경을 봐야 해요. 즉, 글로메룰러스에서 RBC가 나온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인펙션으로 RBC가 나온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은 꼭 종양을 생각해가지고 시스터스코피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방광암을 꼭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스 헤마츄리아, 그러니까 소변이 막 그렇게 빨갛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츄리아가 있을 때도 이 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글로메룰러 디지즈나 인펙션의 그런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다든지 담배를 피웠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로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그런 몇 가지 그 여러 개의 암의 리스크 팩터가 있죠. 그런 게 있는 사람한테서는 꼭 그 시스토스코피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혈뇨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 중에 방광경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문제가 방광암을 룰아웃하라고 준 문제는 아닌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외에는 뭐 리커런트 UTI가 있을 때도 시스토스코피를 해볼 수가 있다. 뭐 요거는 그 소변 나오는 길이 막히면 또 그것 때문에 UTI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혹시 뭐 종양 같은 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여간 옵스트럭션이 되면은 그 UTI가 잘 생겨요. 그래서 거기 뭐 막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스테노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양 같은 게 그 근처에 생겨가지고 막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시스토스코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urinary tract의 obstruction이라든지 스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생길 때 아니면은 뭐 블래더 이미징이나 사이톨로지에서 이상이 나올 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까지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위에 혈뇨가 있을 때 히스토스코피를 해봐야 된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주제 유리널 캐스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거 그 국신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나와요. RBC 원주가 있냐 없냐 하는 게 정말로 랩으로.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이게 뭐지? 이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캐스트란 우리말로 원주, 원기둥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소변에 섞인 큰 덩어리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키드니에서도 리널 튜블이나 글로메룰러스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나온 물질들이 좁은 리널 튜브를 통과해서 내려오다가 뭉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국시 볼 때는 여기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USMLE를 보실 분들은 이 모양도 좀 눈에 익혀두시고 디스크립션도 아셔야 돼요. 아시죠? 그 USMLE에서는 사진 안 주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뭐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만 써놓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설명 자체를 조금 익혀두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죠. 우선 RBC 캐스트, 적혈구 원주입니다. 이거는 글로메룰라 헤마츄리아에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디스몰픽 RBC와 마찬가지로 이게 글로메룰라 헤마츄리아에서 보이는 거니까 뭐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라든지 아니면 하이퍼텐시브 이머전시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거고요. 스톤이라든지 블래더 캔서라든지 이럴 때는 안 보입니다. 사진은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그 RBC인가? 글쎄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WBC 캐스트 백혈구 원주입니다. 이거는 뭐 tubular interstitial inflammation이라든지 acute pyelonephritis 이런 거 있을 때 주로 보이는 거고요. 키드니에 뭔가 염증이 있다.
그 트랜스플란트 리젝션이 있을 때도 역시 염증은 생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WBC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WBC끼리 뭉치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시스타이티스, 어큐트 시스타이티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아래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럴 때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fatty cast. 요거는 지방방울이 뭉친 건데 요 사진이 이것처럼 나온대요. 이 오른쪽 거 보시면은 뭔가 조그만한 거품 같은 게 동글동글 뭉친 게 뭔가 딱 봐도 기름 덩어리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시죠? 요 페디캐스트는요, 네프로틱 신드롬 있을 때 생기는 건데요. 그 네프로틱 신드롬 있을 때 그 디슬리피데미아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런 거랑 좀 연관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페디캐스트를 polarized light, 그러니까 평광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Maltese cross, 까만색 십자가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디스크립션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Maltese cross처럼 나왔다, 나오는 게 보인다. 이러면은 이게 네프로틱 신드롬이 있구나, 페디캐스트가 나왔구나, 이렇게 문제에서 줬다는 거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ranular cast, 요 과립 원주인데 요거 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둡시다. 이건 acute tubular necrosis에서 보이는 캐스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muddy brown,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색의 캐스트가 나온다는 게 이 acute tubular necrosis의 아주 중요하고 또 시험에 잘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USMLE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왁시 캐스트, 하이얼링 캐스트, 이건 저는 이게 제가 스텝 1을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시험에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왁시 캐스트 이거는 ESRD나 CKD 때 아니면 아밀로이드 했을 때 보이는 캐스트라고 하고 사진 이렇게 뭔가 이거 아니지. 사진은 이렇게 뭔가 꼭 담배꽁초 찌그러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얼링 캐스트, 이게 초자원줄, 이게 초자가 유리란 뜻이죠. 이렇게 뭔가 유리 조각이 하나 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게 왁시 캐스트랑 대체 무슨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간 이거는 정상인의 소변에서도 보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USMLE 보실 분들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게 granular, muddy brown granular cast, 그 다음에 RBC 캐스트, 이거는 국시 보시는 분들까지도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 요거 2개 정도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시간에 걸쳐 신장질환의 기본 접근에 대해 다뤘습니다. 네프롤로지는요, 유독 이렇게 그냥 기본 검사만 가지고 다음 검사를 뭘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제가 시험에 이런 거는 잘 나오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이거 순서를 좀 기억해두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잘 복습해 두시고요.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은 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급성신손상, AKI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